네, 2024년 제5회 이화 스타트업 포럼 그래 이대로 스타트업 이대로 3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에는 이화여대의 동문이신 필더필 신다혜 대표님, SJG 파트너스 김지윤 팀장님, 크몽 류지영 팀장님 순으로 루키 동문 토크쇼와 함께 패널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루키 창업자이신 공연예술 OTT 플랫폼 필더필의 신다혜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과 세상을 연결하는 컬처테크 기업 필더필의 신다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앞에서 워낙 이제 경력이 많으시고 인사이트가 넘치는 강의들을 해주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저는 여러분들과 그냥 동료로서 첫 회사가 제 회사고 첫 직함이 대표이사를 달았던 만큼 시행착오가 너무 많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오늘도 시행착오를 겪어오는 그런 대표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Feel the Feel이라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예술가의 느낌을 공간과 사회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16년 11월에 만들어진 회사고요. 현재 25명의 임직원이 함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Create New Normal, 이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뉴 노멀을 창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으로 4가지 이런 코어 밸류들을 함께 실현해 나가면서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는 어떤 회사인지 알려드려야 되니까 소개는 해드리지만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무용과 1, 1학번을 졸업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질문을 듣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이대에도 무용과에 남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1년에 한 10번씩 들어가면서 어디서 나온 루머인지 정말 그 출처를 찾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들어왔던 음악대학 무용과 1, 1학번이었고 그냥 정석처럼 15년도에 졸업을 한 학생입니다. 여느 이화인처럼 참 열심히 살아왔던 학생이고요. 학업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노는 것도 빠지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어떤 체험이나 경험, 동아리 이런 활동들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프로 엔잡러로서 이렇게 열심히 저도 살아왔던 이화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다 보니 공강 시간에 오늘도 저 잉여계단에서 많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런 학생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대학교 3학년에서 4학년 넘어갈 시점에 동아리를 이제 들게 됐었어요. 그 동아리를 지금 생각해 보니 창업 동아리랑 비슷한 성격을 가진 그런 동아리였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자기의 레퍼런스 포트폴리오로서 만들어가게끔 하는 자기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그런 동아리였거든요. 그 동아리에서 필더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명을 달아서 저도 무용을 했고 주변에 예술인들이 많은 만큼 이 예술인들이 누군가한테 선택받지 않아도 계속해서 원하는 예술들을 선보일 수 있게끔 하는 기획을 해주는 그런 기획 동아리를 제가 프로젝트로 열게 됐었고 이렇게 참 아마추어답게 부끄러운 수준의 이런 동아리 프로젝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의미와 가치가 좀 진정성이 있게 다가갔던 것 같고 또 시적절하게 당시에 중고 신인만 뽑는 이런 채용 시장들이 문제가 한참 불거지고 있었을 때라서 운 좋게도 예술 당사자가 그 예술인들을 위해서 기회를 더 많이 만드는 프로젝트를 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시의성이 잘 맞아떨어져서 많은 언론들에서 좀 이슈를 많이 해주셨고 또 보도들을 많이 해주시면서 동아리 때 참 재밌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5년 소셜벤처 경연대회라고 하는데 어떤 분이 나가보라고 하셔서 나가게 됐었고요. 이 경연대회는 아시는 것처럼 공부의 신이나 닥터노아 같은 훌륭한 소셜벤처들이 양성이 되고 나왔던 그런 경연대회인데 저희도 15년도에 900여 개 팀 중에서 32개 팀 안에 들게 돼서 창업 아이디어 부분 우수상으로 상금 500만 원을 받고 또 그 당시에는 이런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이런 지원 사업,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입상이 된 팀들은 그냥 프리패스로 사전 선발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창업의 길로 자연스럽게 그냥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7년이 지나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영화는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떤 영화는 30년이 넘게 되는 영화가 있고 뭐 짧은 것도 지금 10년이 넘은 영화들인데 이런 영화들을 보면 신기할 정도로 지금 우리 세대의 일이랑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들을 그 예전의 예술가들의 상상으로 벌써 짚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늘 사회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고 하고 이 예술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예술가들은 왜 항상 배고프거나 혹은 배고프지 않다 하더라도 일을 중간에 그만두고 말아버릴까라고 하는 게 동아리 때도 저의 관심사 그리고 지금도 저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예술가가 더 많이 세상과 연결되고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이 기회를 얻는다면 예술가들도 조금 더 배부르기 때문에 더 좋은 창작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또 그 좋은 창작물은 또 세상에 사람들의 풍요로운 새로운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것을 좀 증명하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처음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문화예술이 사회에 쓸모있다는 것을 조금 더 증명하면 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들로 회사를 16년 11월에 창업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저희 회사는 그래서 16년 11월에 창업하자마자 17년도에 회사의 이름을 걸고 페스티벌을 주최하게 됐습니다. 예술이 쓸모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당시에 이제 기부 관련된 행사들은 많았지만 해외에서는 펀과 도네이션의 결합 용어인 퍼네이션이라는 캠페인이 굉장히 많았던 게 저는 조금 더 아이디어로 착안을 했었고 우리도 달리고 놀고 즐기다 보면 기부가 되고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발적인 기부자가 늘어나게 하는 이런 문화예술의 힘을 쓸모를 증명하고 싶었던 이런 프로젝트를 열게 되었었고요. 당시에 또 저는 시적절하게 이 17년도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영학 어금니 아빠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기부단체들이 횡령들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시점이었어서 기부금이 그렇지 않아도 줄어들고 있는데 아주 크게 문제가 생기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원래 이제 세계적인 비영리 부문 소식지를 보면은 100불의 기부금을 모으는 동안 96불의 코스트가 든다고 하고 100명의 신규 기부자가 모이는 동안 105명이 이탈한다고 하는 만큼 사실 기부단체 이런 NGO들이 재정 자립이라든지 지속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의 한계성이 전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자발적인 기부자를 늘려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모델들을 보여주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산타런에 참여하신 참가자분들이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한 이후에 본인이 그 다음 연도에 한 달에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기부를 하는 비율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트래킹을 하고 리포팅을 하면서 문화예술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이 사회를 이렇게 바꿔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좀 증명하고 싶었던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저희 회사를 이름을 걸고 페스티벌을 열었었고요. 또 19년 이후에는 팬데믹으로 오프라인 개최는 하진 못했지만 여러 기업들과 함께 온라인 캠페인을 해나가면서 지금까지 15,000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해주셨고 단순 기부액은 2억 400만 원, 앞서 보여드린 그런 코스트 비용들을 절감액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참가자들이 저희 회사를 자발적으로 홍보해 주시면서 회사가 좀 성장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적절한 부분들이 있었다 보니 첫 해년도부터 KBS 9시 뉴스나 YTN의 연합뉴스 이런 데 생중계 보도가 되고 한 번 행사를 하면 50여 개 정도의 이런 보도가 되는 등의 회사가 조금 톡톡한 언론의 홍보의 효과들도 가져가면서 저희 회사는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거는 기부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좀 뉴노멀하게 재밌게 이런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활동들이었고요. 마지막 해에 저희가 할 때는 많은 기관과 많은 기업들이 또 함께 해주시면서 조금 더 재밌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회사가 성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첫 해년도부터 이런 산타런을 열고 난 이후에 많은 기업들 그리고 많은 기관들에서 저희 회사의 문화 관련된 프로젝트를 이제 의뢰하면서 저희는 한 해 한 해 꾸준히 성장을 해왔고 2년 차부터 단 한 번도 흑자를 내지 않은 적이 없고 탄탄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4년 만에 혹시 신촌의 모티브라는 스터디 카페를 가신 분이 계신가요? 네, 좀 계시네요. 네, 그 신촌의 모티브 카페, 스터디 카페가 있는 필더필 빌딩인데요. 저희 필더필딩도 딱 회사를 설립하고 4년 10개월 만에 매입을 해서 지금 이런 공간들을 여러 청년 창업가들하고 함께 또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요. 조금 다른 스타트업이랑 성장 논리는 다르지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떤 재무 건전성과 탄탄한 이런 성장 능력들을 가지고 열심히 성장을 해오면서 한 5년 정도 회사를 이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화인들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참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B2B나 B2G 사업들을 꾸준히 하면서 성장은 했지만 이 마음 안에 계속 이 예술가들이 더 많이 돈 벌 수 있고 더 많이 잘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걸 B2C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설렘이 계속 남아 있었고 이 만족할 수 없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꾸준히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와중에 이런 그래프가 제 마음을 그냥 설레게 해버렸습니다. 아마존의 성장 그래프인데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아마존은 97년부터 정말 J커브를 그리면서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이 순수익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이것이 제프 베조스 창업자께서 순수익의 1%만 남기고 모든 것을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재투자하겠다고 하는 그 창업가의 철학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의 아마존의 왕국을 만들어낸 것 같은데 저는 제 마음 안에 어떤 그 욕심과 욕망이 있는 상황에서 이 그래프를 보고 나는 과연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가라고 고민했을 때 사실은 좀 떳떳하지 못해서 새로운 도전을 또 회사에 많은 이익여금을 계속 재투자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딱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 팬데믹이 이제 오게 됐었고 우리 분야, 문화예술 분야는 사실 그동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못했던 게 아니고 안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가깝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좋은 기회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해외에서는 공연을 영상으로 보는 이런 시공간의 제약을 없게 하는 시도들이 이미 좀 활발하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국내에선 막 시작하고 있을 때였고 또 감사하게도 양질의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때라서 저에겐 기회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필더필이 문화예술가 기업을 링크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연결만 했다면 이제는 기술을 활용해서 링크 인 어 블링크 눈 깜짝할 사이에 연결한다거든요. 이제 기술을 활용하면 글로벌 관객들까지도 더 연결해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면서 컬처 테크 기업으로 2022년부터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나온 플랫폼이 공연을 영상으로 보는 OTT 플랫폼 오아 라이브라고 하는 플랫폼이고요. 현재 150개 정도의 무용, 연극, 뮤지컬 작품들과 액티브 유저 한 4,000명 정도가 함께 관람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플랫폼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혹여나 공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함께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공연을 사실 영상으로 유통하려면 그 영상 안에 있는 저작권자들과의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콘텐츠에 특화된 계약과 수익정산 솔루션인 오아 사인이라고 하는 사스 솔루션도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면 하나의 영상 저작물 안에 적게는 20명, 많게는 120명 정도 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창작자도 있고 출연자도 있고 뮤지컬은 트리플 캐스팅이니 얼마나 많을까요? 이분들과 함께 전자적으로 이렇게 지분율 계약을 맺고 나면 수익이 발생될 때마다 모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산도 저희가 직접 해주는 계약과 수익 배분 솔루션이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제작사도 편하겠지만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가, 이 권리자들이 조금 더 많이 버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런 솔루션들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하나의 영상 안에 최대 200명의 권리자들과 함께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정한 그런 솔루션이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한 수익을 실시간으로 모두가 조회할 수 있고 이 수익금은 저희가 직접 개인에게 모두 정산하는 그런 정산 솔루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보시는 것처럼 제 다크서클은 다시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 사실 또 창업을 1년 차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좀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지만 저는 그냥 하나의 창업 동료로서 저희의 성장 이야기들을 좀 응원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블루오션
그리고 레드오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저의 이 짧은 경력상에는 어떤 블루오션 안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굴해서 경쟁이 없는 시장에서 제가 아예 제로투원을 만드는 것은 아직 취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제가 레드오션에서 가격만으로 경쟁하는 것을 제가 선호하느냐? 저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성장을 좀 들어봐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 빨간색 시장 안에서 하나의 좀 다른 차별점, 그 파란색 포인트를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렸을 때 이런 퍼플오션이 되는 시장 안에서 항상 성장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퍼플오션을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주변의 동료들이든 뭐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와주시는데요. 그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 아이디어는 새롭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저는 경험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어떤 전략을 써야 될까요? 이런 걸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저의 성장도 그랬듯이 그냥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욕망, 여러분의 그 목소리에 그냥 귀 기울여서 그 시작점에서 뭔가 다른 한 포인트를 그냥 스포이드로 떨어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면 좋겠다. 꼭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인데 카이스트에 약 700억 정도를 기부하신 이수영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건 당연히 기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당연히 기회가 아니고 아직 오지도 않은 기회를 앞에서 잡아야지만 기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보다 더 내 마음을 솔직하고 그냥 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창업을 해보고 싶은 어떤 고민들이 있다면 그냥 지금 생각한 아이디어에서 조금의 차별적인 포인트를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리셔서 그냥 도전해 보시는 앞에서 기회를 잡는 그런 것들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화는 동문들끼리 좀 독특한 언어를 쓰잖아요. 유일하게 이라는 단어를 쓰는 동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유일한 동문인 것만큼 저는 여기 있는 벗들과 함께 이 창업 생태계에서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제가 앞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분들을 이 자리에서 만나고 싶고 창업 생태계에서 동료로서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다혜 대표님께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낸 필더필 창업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루키 스타트업 투자자이신 SJG 파트너스 김지윤 팀장님 강연이 있겠습니다. 김지윤 팀장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JG 파트너스라는 신기술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지윤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아는 VC 중 한 축에 속하는 그런 투자회사에 재직 중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오늘 강연 이제 부탁받았을 때 준비해본 내용은 사실 무슨 내용을 준비할까 하다가 제가 사실 저도 여러분과 크게 다를 게 없이 그냥 학생 때 열심히 학교 다니고 이것저것 활동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걸 원하나 조금씩 쫓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여서 사실 제 경력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그래서 그냥 저는 왜 이런 길을 걸어왔나 그냥 그런 정도로만 소개하는 자리로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정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사실 그 VC 중에서는 굉장히 신생에 속하는 심지어 작년 3월에 인가를 받은 그런 이제 신기술 금융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SJ 그룹이라는 칸골과 헬렌 카민스키라는 브랜드를 운영 중인 그런 패션 그룹 회사의 이제 자회사로 저희는 설립이 된 회사고요.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VC는 이제 정말 초기에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그래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함께 지켜보고 그리고 그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조력자적인 역할을 이제 기대를 하실 텐데요. 사실 저희 회사는 그런 VC보다는 좀 더 뒷단에 있는 상장 직전에 있는 회사를 이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빠르게 회수를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조금은 생소한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포트폴리오만 보더라도 이제 거의 프리-IPO 단계에다가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그 초기 비율 자체도 15%밖에 되지 않고 뒷단 쪽에 85%의 비율로 분산하면서
로우 리스크로 이제 좀 로우 리스크로 이제 좀 투자를 해보자 하는 그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좀 전에 이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강연을 어떻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강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니까 진로 선택 배경, 그리고 또 스타트업 투자자로서의 현실 및 성장 전략, 그리고 제가 후배들을 위한 조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봤는데, 사실 저는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조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서 앞에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커리어 패스인데요. 저는 되게 단순하게 보면은 이렇게 2019년부터 쭉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에 수료를 하고 2020년에 졸업을 하고 그다음 2021년에 VC에 취보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때는 영화 PF 심사역으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사실 저는 VC를 여기 영화 속 기업가정신이나 뭐 기업가정신과 벤처캐피탈 뭐 이런 수업들을 들으신 그 기업가정신 연계전공생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VC를 꿈꿨을 때는 수많은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그리고 뭐 그들에 대해서 가장 산업 최대 앞단에 있는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고 이제 취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영화 담당 심사역이 되는 걸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회사를 되게 어렵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10개월 만에 퇴사를 하고 카바 교육이라는 VC 신규 인력 양성 과정을 듣고 재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교육에서 연계된 곳들에 좀 합격을 해서 PE에서 인턴을 해보면은 내가 뭐 해보지 못한 것들을 조금 채우면서 뭔가 공부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정규직에서 인턴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VC에 재진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제쳐두고 보면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밑에 그 그림처럼 저는 말하는 감자 중 한 명일 뿐이고요. 그래서 이제 커리어 패스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제 수료를 하고 뷰티 스타트업의 초창기 멤버로도 들어가 보고요. 그다음 리걸테크 법무법인의 RA로 인턴도 해보고 스타트업 전문 로펌에서 인턴도 해보고 그다음 졸업 후에는 벤처기업협회에서 계약직 알바를 하면서 VC 취업을 이제 계속해서 준비해 나갔고요. 그 후에 엑셀러레이터에서 인턴을 하게 되고 그다음 인턴을 하면서 오픈 이노베이션 교육 담당 이런 것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막 여러분들 중에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김창원 교수님을 무조건 아실 텐데요. 교수님께 막 전화해서 2시간 동안 울기도 하고 교수님이 막 그렇게 힘든지 몰랐다 막 이런 거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제가 그 영화 심사역을 탈출하고자 나왔을 때 사실 합격한 곳이 있었는데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나오는 그런 모회사의 자회사여서 교수님이 굳고 뜯어 말리셔서 거기 들어가지 않고 결국 카바 교육이라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재진입을 하려고 했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어렵게 들어갔던 영화 PF 심사역조차도 시장 상황이 좋았던 2021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것을 사실 교육을 들으면서 굉장히 크게 체감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와 시장 상황이 나쁠 때로 조금 더 나눠보자면 시장 상황이 나쁠 때는 정말 이제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스펙 쌓기에 이제 정말 혈안이 돼서 저도 금융 자격증을 3개 정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VC와 PE 인턴을 합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다시 인턴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VC 면접을 나오고 나서 최소 10곳 이상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어메이징한 정말 우리가 아는 블라인드나 뭐 그런 데 나올 것 같은 자산운용사에서 1달 반 동안 고양이 사료값 벌려고 회사를 다닌 적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의 회사인 팀원 없는 VC 팀장으로 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저기 세션 설명에도 써있지만 저는 사실 동양화 1사학번을 졸업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졸업생으로서 사실 좀 백그라운드가 특이한데요. 저는 예중도 나오고 예고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동양화까지 전공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졸업 전시 작품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투자 심사역을 하게 되었을까?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정말 최소 300번 이상 들어봤습니다. 너는 왜 심사역이 됐어? 어쩌다 VC로 오게 됐어? 어떻게 VC를 알게 됐어?부터 해서 근데 너가 어떻게 투자에 대해서 알 수 있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으면서 정말 300번 이상 들어보고 항상 답을 했는데요. 이 답을 그나마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그래도 좀 현실적인 대답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나왔고요. 저는 일단은
왜 심사역이 됐냐라고 물으면 저는 미술을 제가 정말 오래 하고 정말 사랑하고 현재도 사랑하지만 그치만 이제 저는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저는 운이 좋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그 같은 과 친구들이 모두 되게 작가로서의 꿈이 큰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평생 업을 저 정도 열망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미술로서 했을 때 그런 생각을 크게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성향인가를 사실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저는 정말 다양한 그냥 교양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수업 모두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냥 벤처경영학사 수업을 들으면서 기업가정식 연계전공 수업을 들으면서도 그냥 모든 수업이 너무 재밌는데 저는 되게 다양한 걸 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계전공 당시에도 제가 뭔가 뭐 기업가정식과 벤처캐피탈 그런 수업 때 과제를 했던 것도 뭔가 뭐 AI 헬스케어에 관한 그런 수업 과제를 했다거나 굉장히 뭐 테크 관련한 것들 뭐 기후 테크 막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사실 되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을 생각을 하다 보니 VC라면은 평생 어떤 가장 산업의 앞단에서 그렇게 먼저 나오는 스타트업들과 그리고 기술 기업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평생 재밌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 성향상 그런 것이 잘 맞는다고 느꼈고 실제로 학교를 다닐 때도 저는 동양학과 친구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친구들과 하는 대화보다는 밖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학부를 다니면서도 연합 동아리를 한 10기까지 운영을 했었고요. 연합 토의 동아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른 사람과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토의를 하는 게 되게 굉장히 재밌었던 만큼 다양성이라는 것을 되게 큰 가치관으로 두고 그러고선 업을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저는 사실 미대생이지만 미대생이니까 더 사실상 진입 장벽이 조금 더 높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이제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저보다 훨씬 스펙이 뛰어난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VC를 진입하게 됐어? 어떻게 그걸 뚫었어? 라고 진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생각보다 진입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네트워킹과 스펙이라고 양쪽 축에다가 놓고선 써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스펙은 저희 이화인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네트워킹이 자신이 진짜 이걸 원한다라는 걸 이제 주변에 표출을 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스펙에는 몇 개 없죠. 기본적인 실무 지식과 공고에 지원 가능한 스펙, 뭐 학부를 졸업했다, 대학원을 나왔다,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사실 스펙이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다익선이고 높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트워킹 차원에서 실제로 이제 업에 진입을 해 보면은 생각보다 정말 스펙이 정말 가지각색이고 그냥 정말 학부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한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뭐 산업계에서 경력을 10년 이렇게 쌓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진입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요. 제가 그 다시 들었다는 신규 인력 양성 과정도 있지만 뭐 MBA를 가서 추천을 받고 들어오게 됐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사실 찾아보면은 인턴도 많지만 인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저 같은 학교 연사나 아니면 여러분 수업에 오시는 연사님들께 저 인턴직에 관심이 있다라고 해서 먼저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티타임을 요청해서 주변에 나는 진짜 진심으로 이 업의 뜻이 있으니까 저에게 인턴할 기회를 좀 주세요. 아니면 주변에 기회가 있다면 제게 좀 전달해 주세요. 하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쉽게 도와주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무엇을 원할까 고민해보고 먼저 제안하는 것 또한 그 네트워킹의 한 역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후배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감히 조언할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저의 성장 전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정말 많은데 사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트워킹의 정의를 저 혼자 이제 정의 내린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줄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저는 네트워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놓고 제가 지금 있는 그러니까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이제 신기사라고 이제 하는데요.
국내에 108개 정도의 신기사 리스트를 제가 보고 그럼 여기에 있는 막내만 모여가지고 막내 모임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이제 막내 모임을 만들었는데 무려 지금 26개 회사의 신기사 막내분들이 모여서 각각 회사마다의 막내분들과 함께 자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전 사실 저희 회사에 들어올 때도 우리 회사는 무엇을 원할까? 그리고 이곳의 방향이 나랑 맞는 곳인가에 대해서 면접 때도 그랬고 들어가기 전에도 사실 저는 면접을 망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엇을 원할까 이 회사에서 앞으로 나아갈 전략에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연말에 10페이지짜리 전략 제안서를 써서 전달을 드리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당연히 스펙도 저보다 뛰어난 사람도 많을 거고 역량도 저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를 그냥 처음부터 인정을 하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실패도 계속 많이 해왔지만 조금씩 성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전략이 뭐 전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저보단 더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 정도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사실 준비했는데 앞에 연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많이 없어서 저는 조금 부끄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 팀장님의 말씀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 좋은 영감이 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키 재직자이신 프리랜서 마켓 크몽의 류지영 팀장님 강연이 있겠습니다. 류지영 팀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프리랜서 마켓 크몽에서 B2B 사업 리더하고 있는 류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화인 여러분께 제 스타트업 커리어에 대해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일반적인 커리어는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런 길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하나의 어떤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세 꼭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과감하게 커리어에 관한 착각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저는 교육학과 출신입니다. 교육학과에서는 보통 진로에 관한 이론들을 배우는데요. 여러분들도 쉽게 많이 들어봤던 게 홀랜드일 거예요. 홀랜드의 이야기를 그냥 요약을 하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성격 유형을 알고 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자.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해서도 굉장히 탐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는 감히 이 저명한 이론이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착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드려볼 텐데요. 이 얼굴이 제가 졸업할 당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옛날인데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저는 제가 스스로 어떤 일들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냐면 글쓰기를 좋아하고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하운학회를 했었고 회장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글쓰기 좋아하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좀 띵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직접 두잉하는 것보다는 좀 아키텍트를 짜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고요. 졸업할 당시에는 난 가치 있는 일을 너무 하고 싶어, 사회공헌 하고 싶어 라는 게 있어서 비영리 재단도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졸업생이 겪게 된 인생 그래프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요. 일단 2018년 전까지는 이제 사범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스타트업에 조인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광명직 책임님께서 말씀해 주신 스타트업 커리어를 그대로 겪게 됩니다. 저는 글을 잘 썼기 때문에 콘텐츠 마케팅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퍼포먼스 마케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휴하고 PR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기획도 약간 하고 그리고 만들다 보니까 B2B 서비스 기획을 하고 만들었으니까 팔아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운영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게 제가 기억나는 것만 적은 거고요. 2년 안에 일어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커리어 스타트업을 겪고 난 이후에 제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 나 사실 상업적 글쓰기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고 싶었던 거는 어떤 자아 실현으로서의 글쓰기지 난 이걸로 밥을 먹고 살고 싶은 게 아니었어 라는 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변화들을 겪으면서 심지어 사무실도 이번에 3번을 이사를 갔었어요. 근데 이사 갈 때마다 제일 앞장서서 이사 너무 신난다 이렇게 했었었고, 그래서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 아는 게 나 이렇게 빠른 변화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B2B 사업 같은 것들도 처음 시도를 하는데 그냥 처음에 가서 깃발을 꽂는 그 작업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난 추진력이 생각보다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프리랜서 마켓으로 오게 되고요. 크몽으로 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큰 돈을 만지는 거에 좀 관심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좀 B2B 세일즈 쪽으로 오게 됐고 또 제로 투 원을 하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고객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분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비영리가 아니더라도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몽의 가장 큰 특징이 정말 자율성이 스타트업 중에서도 거의 극단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제가 잘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해서 제 스스로가 어떤 문화에 맞는 사람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스타트업은 빠른 프로모션도 가능합니다. 이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했었고요. 빨리 인정을 받아서 빨리 이제 프로모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서 이제 6명을 갑자기 리딩을 하게 됐고 이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또 새로운 걸 알게 된 것은 저는 생각보다 팀원들한테 안정감을 준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됐어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저희 남동생이 들으면 굉장히 깜짝 놀랄 그런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것은 전 그동안 제가 빠르게 일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것보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때 더 능률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시 작년의 저입니다.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대학 시절에 했었던 경험 중에서 저의 직무에 더 알맞았던 것은 이화문학회 회장을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띵커보다는 두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행해서 하나라도 미스가 있는 거를 참지 못하기 때문에 아키텍트를 열심히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주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스타트업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충분히 세상에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장표인데요. 저희가 인생을 생각을 할 때 꼭 과일로 따지자면 복숭아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라는 변하지 않는 씨앗이 있고 그리고 그것에 딱 맞는 어떤 그 환경을 찾아내면 그게 내 천직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과일로 치자면 오히려 양파까기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눈물이 나서도 있는데요. 근데 이게 하나 한 겹 깔 때마다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럴 때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또 직업에 대해서도 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보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많은 연사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스타트업은 그런 시도를 하기에 너무나 좋은 장이에요. 그래서 2년 안에 한 10가지 직무를 하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이제 사업 개발 이런 쪽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굉장히 또 여러 가지 플럭추에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계산된 위험을 무릅쓰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래서 뭘 계산해야 돼? 라는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3가지 꼭지를 가지고서 이 요소들을 계산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이제 앞에 연사님들께서도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재무제표를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매출을 정말 주요하게 보면서 이게 얼마만큼 많은 유저들을 획득해 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지표로서 수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잊어버리시고 약간 그냥 기억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문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정된 인원이 정말 폭발적인 능력을 내려면 내가 신나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대표님들의 가치관, 회사에 있는 분들의 가치관이랑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리즈 A, B, C, D 어디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연역 투자 단계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는 시리즈 A 회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처음 스타트업을 가신다라고 하면은 C 이상인 회사를 먼저 가보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개인적인 성장과 사회 공헌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제가 이직을 할 때 쓰는 그 엑셀 표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내가 일을 왜 하는가라는 가치를 먼저 좀 적어봤고요. 저는 제일 처음에 생각을 했던 게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는 내가 개인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는 팀이 낼 수 있는 시너지를 경험하기 위해서야가 저한테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 은퇴를 하고 우리 모두 독립을 할 텐데 그때 내가 이 10년, 20년 동안 겪었던 일을 가지고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서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취감을 느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했습니다. 제가 돈 많은 백수로 2달을 살아봤는데요. 그때 그렇게 만족감이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때 느낀 게 사람은 어떤 성취를 하러 갈 때 그때가 정말 삶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 연봉, 워라밸, 의미, 재미, 인간관계,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모든 직업의 가치들을 다 줄글로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합격했던 회사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량화해서 점수를 매겨봤어요. 그래서 이 정량화를 하면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이거를 꼭 해보라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총점이 같을 때 어디에다 가중치를 줘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저는 회사가 6개 정도가 거의 비슷한 점수가 나왔는데 그때 나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자율성을 주는 회사로 가자라고 해서 크몽으로 오게 됐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이제 스타트업 커리어를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의 가슴은 뭔가 설렘으로 가득 찰 것 같습니다. 넓은 세상으로 가는 마음이 거의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출사표를 던지는 마음이랑 비슷할 거예요. 드디어 나도 정말 멋진 세계로 가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응원하지 않는 목소리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한 번도 저의 커리어가 누군가의 찬성을 받아본 적도 없고 누군가의 열렬한 응원을 받아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커리어를 이어나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이 사직서를 던지셨던 교사분이 이 사직서를 던지고 난 이후에 3개월 정도 여행을 하다가 어떤 남자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정착을 하셨대요. 사람들이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게 고작 네가 가보고자 했던 세상이냐. 그랬을 때 이분이 이렇다고 말을 해요. 저는 여태까지의 그 사직서를 던진 것, 그리고 객잔을 차려서 정착한 것, 그리고 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이고 이 모든 여정에서 늙을 때까지도 나는 이러한 변화들을 겪을 것이고 영원히 꿈을 가질 것이며 영원히 괴로워하며 또 즐거워할 것이다. 커리어 스타트업 길진 않지만 겪어왔던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느꼈던 것을 좀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여행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커리어도 옳고 그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화인 여러분들 모두 다 어떤 역사의 최초에 항상 이화인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분들도 언제나 박수받고 칭찬받고 모두의 응원을 받는 시작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여정들도 그 최초처럼 과정 자체로 그 보상이 되는 여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몽 류지영 팀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좋은 강연 들어봤는데요. 모든 분들의 말씀이 여기 현장과 온라인에 계신 모든 분들께 큰 영감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세 분께 궁금한 점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세 분을 모시고 패널쇼의 시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트업 포럼 행사에 라인업이 공개되고 나서 루키 동문분들을 향해서 후배님들의 질문이 정말 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후배님들로부터 받은 질문 몇 가지 드리면서 패널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개별적으로 질문 드릴게요. 신다혜 대표님, 예술인들이 누군가에게 선택받기 전에 스스로 예술할 수 있는 그런 목표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선택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스타트업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고 창업자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역량이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되게 그냥 전 우연했던 것 같고 그 오늘 제 10분 정도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보다 그 우연한 것들이 그냥 연결돼서 벌어진 현상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 아까 그 류 팀장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양파라고 하는 게 비슷한 면들이 계속 쌓여 있고 그것들의 공통점이 쌓인다고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니는 내내 대장지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늘 뭔가 그런 장의 역할을 해왔던 게 지금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생각보다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전 방금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거라서 선택하게 된 이유는 따로 없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 이 길로 왔던 것 같고 그게 제 욕망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오늘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창업자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역량이 있는지. 그건 저도 좀 알고 싶은데요. 근데 정확한 거는 때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다르고, 회사가 10명 규모로 됐을 때 다르고, 20명 규모로 또 늘어났을 때 다르고, 또 이렇게 컬처 테크 쪽으로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했을 때 다르고, 그냥 계속 다른 요구들이 이어져 오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 때때마다 이것을 실현으로 볼 것이냐, 나한테 성장의 기회로 볼 것이냐가 그 마인드셋 하나로 인해서 그 즐거움의 역치가 엄청 달라지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이화인들은 대부분 그 성장에 조금 중독되어 있고 그 성장을 자기도 모르게 그 끌려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자체의 어떤 때때마다의 어려움들이 오셨을 때 내가 대체 얼마나 잘 되라고 이 신이 지금 나한테 이 어려움을 주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되게 즐거운 일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마인드셋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역량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 저도 그걸 좀 잘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성공한 창업자의 좋은 마인드셋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사람을 보는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일하실 때 곁에 두고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남겨주셨어요. 이게 저 이렇게 하나씩 하는 줄 알았는데 한 번에 3개 와가지고 인터뷰 보시는 분들이 이런 기분이었구나. 제가 면접 본 적 없어가지고 지금 좀 공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압박 면접 같아요 지금. 저의 생각은 저랑 다른 사람을 전 정말 좋아해요. 제가 아까 두 분을 보면서도 계속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갖고 있지? 와, 류 팀장님은 진짜 캐피탈 J구나. 저걸 엑셀로 저렇게까지 정리해서 뭐 정량을 한다고? 너무 부럽다. 이 생각을 하면서 계속 들었거든요. 과연 나는 그럴 수 있느냐? 저는 자신한 건데 팀장님처럼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좀 끌려하는 편인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비판을 좀 잘 들을 줄 알긴 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자존심 상할 정도로 얘기를 확 들어올 때가 많아요. 제가 갖고 있지 않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거를 잘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만 될 수 있다면 무조건 다른 사람이랑 다른 사람들, 다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게 전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지윤 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김지윤 팀장님께서 회사에서 하고 계신 일과 비슷한 계열에서 종사하고 싶은데 추천하는 활동이나 알아두면 좋을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천하는 활동이나 알아두면 좋은 역량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추천하는 활동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활동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진입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인턴십을 하면서 뭐 네트워킹을 조금 더 쌓아 나가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턴십 외에도 학교에 오시는 훌륭한 특강 연사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부끄럽고 싫겠지만 저도 사실 정말 그랬지만 그래도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 번이라도 제가 거기까지 가서 티타임 한번 요청드려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보는 게 그렇게 해서 연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큰 그런 활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량이라면은 방금 말한 네트워킹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그런 이제 좀 두려움을 없애고,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움이 없진 않겠죠. 저도 모르는 사람한테 연락하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뭐 관심 있는 회사에 내가 관심 있는 스타트업들의 회사한 그 투자 회사에다가 그냥 거기 컨택트 메일이 있어요. 그런 데다가 연락을 해봐도 좋고 가장 좋은 것은 그래도 같은 학교분이라면 같은 학교 벗이라면 좀 더 도움을 주고 싶잖아요. 당연히 저라도 그렇고 다른 선배님들도 그렇고. 근데 저희 선배분들이 재직하고 있는 그런 VC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을 알아내서 그 회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가 내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랑 좀 맞는 것 같다 하면은 그분께 어떻게든 컨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수님께 그런 분의 연락처를 아냐라고 했을 때 교수님이 건너서라도 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외에 실무적인 역량은 사실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노베이스였던 경우에는 그런 금융 자격증을 공부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앞단에 투자를 하느냐 뒷단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실무 역량이 굉장히 다르세요. 근데 앞쪽으로 갈수록 좀 더 말랑말랑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VC 분들도 좀 더 말랑말랑하고 유연한 사고 능력을 원하시는 것 같고, 그때 원하는 실무 역량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되게 호기심을 많이 갖고 나는 이런 스타트업에 대해서 정말 누구보다 딥하게 한번 찾아보겠다. 그리고 나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딥하게 내가 보고서에 녹여내 보겠다라는 역량과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지식만 갖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고, 그 이후에 뒷단으로 갈수록 재무적인 거를 더 많이 중요시 평가하는데 그때는 오히려 이제 정말 좀 CFA나 뭐 AICPA까지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뒷단 쪽으로 갈수록 좀 더 재무적인 지식이나 역량이 필요한 것 같고, 네,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은 연사분들이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만남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 김지은 팀장님께 드릴게요. 투자자로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에서 좀 흔한 사업 아이템이라도 시장성을 좀 발견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사실 흔한 아이템인데 시장성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매출과 그리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그렇게 숫자로 찍히는 것들이 가장 큰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정도의 차별성 외에는 만약에 뭐 기술적으로 내가 뭐 A랑 B라는 회사가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술적으로 B라는 회사가 정말 더 특화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인공지능을 예를 든다면 AI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AI 박사님께 여쭤봐서 알게 된 건데 AI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역량을 평가할 때는 오히려 국제적인 논문을 냈냐 안 냈냐로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되게 의외죠. 근데 저도 그런 걸 이제 알게 되고 나서 그럼 이제 AI 모델도 되게 정말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LLM이라고 해서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정말 다양한데 그런 언어 모델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팀원이 있다. 그리고 그런 뭐 논문을 낸 팀원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이제 뭐 CTO로 데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역량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그런 회사가 비슷한 사업 모델이라도 더 뛰어날 수밖에 없다고 기술적으로는 평가를 하지만, 근데 또 반대로 그 다른 회사는 이미 뭐 되게 마케팅 역량이 뛰어나서 그 시장을 굉장히 많이 장악을 했다 하면은 사실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되게 사소하고 미묘한 차이로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누구의 시선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게 되게 답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들마다도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도 그걸 굉장히 다르게 볼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 회사 같이 프리 IPO 딜만 보는 회사다 이러면은 정말 이 회사가 상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만 평가를 중점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근데 앞단을 이제 좀 보는 VC 분들이라면은 그것보다는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가 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 같아서 제 답변이 부족하지만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류지영 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스타트업에 재직을 하게 되면 좀 더 내가 회사의 가치를 주체적으로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스타트업 중에서도 좀 그 기업 문화에 따라 많이 갈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회사에서 실제 실무자들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로는 뭐 첫 번째로는 기업 리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업 리뷰는 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조금 나중에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재직자 인터뷰입니다. 이 재직자 인터뷰를 하는 방법은 김지훈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한데요. 이제 링크드인 같은 걸로 재직자인 분들께 보통 말씀을 걸면은 저는 그리고 이제 궁금한 회사가 있을 때는 꼭 이화인 분들께 여쭤봤었어요. 그러면은 100명이면 100명 다 대답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직자 인터뷰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크몽이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네, 스타트업은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스타트업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뭔가 그로스를 만들어내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뭐 재무라든지 혹은 어떤 법령에 따르는 요소들이 있을 때 그런 올드한 레거시들과 이 속도가 부딪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가장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게 진짜 문제인가부터를 좀 다시 짚어봤던 것 같아요. 저희가 못 푸는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는 아닐까? 일단 이 생각부터 했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임팩트가 어느 정도가 될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의 좀 추정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뭐 다른 식으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라고 하면은 엘리베이터를 빠르게 만들 수도 있지만 거울을 설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우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최대한 모색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분께 공통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이화여대에도 창업과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 분은 혹시 학창 시절에 학교를 다니면서 했던 활동이나 프로그램들 중에 스타트업 창업으로 이게 이어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활동이 있으신지 먼저 신다혜 대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았을 때는 아니고 막 시작해서 생기려고 했었던 그런 시점이었다 보니까 학교 안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는 안 했던 건지 못 했던 건지 그랬던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동아리 같은 활동들을 하면서 만났던 인연들, 또 거기에서 만났던 아까 김 팀장님 말씀처럼 그런 선배들, 그런 네트워크들이 지금까지도 생각보다 어느 시점에 또 만나게 되고 인연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외부 활동이 그나마 지금 저에게 좀 도움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창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들은 학교 내에서는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기업가정식 연계전공 들었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은 예고를 다니면서 저는 단순히 어린 마음에 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인데도 막 남대문 시장 혼자 가가지고 재료 사가지고 액세서리 만들어서 인터넷에 팔아보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학교 들어왔는데
창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전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들으면은 좀 창업을 배우면서 돈을 버는 그런 방법론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듣게 됐었는데, 사실 제가 동양화를 전공하면서 창업을 뭐 정말 그러니까 대표님처럼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서 해보진 않았지만, 그때 제가 다닐 때는 지금도 인지 모르겠어요. 도전학기제라는 그런 학교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도전학기제 저 때 연계 전공생들은 좀 많이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학교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걸 이제 좀 통해서, 도전학기제가 여러분 지금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제안서를 내서 교수님 한 분을 끼고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은 학교에서 이게 봤을 때 괜찮다 싶으면은 지원금을 장학금으로 주면서 그 다음에 학점 이수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그럼 내가 창업을 한다 했을 때, 전 사실 2번 도전했었는데 창업을 한다 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창업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를 사업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 주변에 당장 제가 맞닿아 있는 문제가 뭐였었냐면은, 제가 동양화를 전공하면서 항상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들었던 질문이, 동양화 전공이면은 뭐 난처요? 아니면 뭐 수묵화? 화투 그리나요?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던 거의 모든 전국에 있는 동양학과 학생들이 들었을 질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인식에 대한 수준이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작업물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정말 그 괴리가 크다고 느꼈어서 이 인식 괴리를 조금 어떻게 줄여볼까 고민하다가, 제가 교육부에 가서 그거를 그림 요새 이렇게 안 그려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김윤복 신혼복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스타트업 창업까지는 아니지만 개인 사업자로 제가 그 스타벅스의 마케팅 방법론을 좀 이용을 해서, 그러면 사람들의 그런 일상 속에 스며들어 보자 해서 아트 상품을 제 주변에 있는 정말 작가를 희망하는 친구들의 그런 작품들을 제가 모아서 그런 아트 상품을 만들었었고, 그때 당시에 노트북 파우치랑 그다음 그 친구들의 그 인스타 주소, 작품이 많이 소개되어 있는 인스타 주소를 그 파우치 안에 종이에다 QR코드로 넣어서 판매를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 도전학기제가 저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제가 그걸 하면서 느꼈던 건 역시 창업은 정말 쉽지 않고 세상에 있는 창업을 하신 모든 대표님들이 정말 존경스럽다로 저는 끝났지만, 네, 그런 활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류지영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학번이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 때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가 너무나 부럽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화에서 배웠던 것들 요긴하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배웠던 것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언제나 항상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어 국문학에서 배웠던 것들도 지금 아주 요긴하게 이제 카피라이팅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저는 못 누렸지만 후배님들은 많이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기 현장에 계신 참가자분들의 질문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 20학번 정태현입니다. 우선 세 분 선배님들 강연 정말 잘 들었고 후배들 위해 좋은 강연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신다의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현재 어떤 창업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 아이디어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좀 사업 계획서도 써보고 뭔가 해보고 있는 초기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 아직은 좀 팀원들과 이렇게 하는 과정이 어떤 하나의 좀 팀플 같다? 좀 아직은 미숙한 느낌이 많이 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또 하나의 대표로서 좀 팀을 리딩하려면 어떤 좀 전문적인 비즈니스 지식이나 아니면 이런 인원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스타트업으로 좀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 필요로 하셨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했습니다. 네, 우선 너무 같은 벗으로서 창업을 꿈꾸신다니 반갑고요.
저희 사무실에 합정에 있는데요. 한번 놀러 와 주시면 같이 티타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책을 많이 읽어보는 것도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스타트업 관련된 여러 추천 도서들이 이미 많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땐 단장님께 여쭤보면 바로 한 3-4권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책들을 좀 읽어보면서 방법론적으로 공통적인 것들을 좀 내 안에서 적용해보는 거는 되게 좋은 실험일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이미 여러 책에서 많은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팀원들과 얘기 나눌 때 생각보다 그 모더레이터로서 이 리더가 할 수 있는 역량도 많은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데 그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이끌어내가고 쉽게 얘기 나누게 하고 또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이런 것들도 쌓여야 되는 경험들이고 저도 쌓고 있는 중인데, 그럴 때 스타트업 툴들이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내가 이끌지 않아도 여기에서 일단 써본 걸 기반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단장님께 그 추천 도서를 몇 개 받으셔서 그런 린 스타트업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팀원들과 함께 이렇게 적어보시는 활동들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팀플이랑 회사는 저는 사실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언제나 문제가 있는 사람도 항상 발견되고, 언제나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사람도 항상 있고, 그 규모가 커진 게 그냥 사회일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화에서 팀플을 많이 해본 것도 굉장히 저는 좋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화는 그 여성으로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다른 이제 여대가 아닌 학교들에서는 짐을 들어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린 이미 올라운더로 시작을 해버려야 되는 환경이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스타트업 인재를 강제적으로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답변을 드리면서 했었는데, 어쨌든 어렵지 않게 그 팀플이랑 결국은 똑같은 과정이니 그냥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맞는 모더레이팅 방법이 있지, 회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주재하지는 팀플을 하시면서 그냥 하나하나 겪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놀러와 주시면 같이 조금 더 그 아이템에 대해서 논의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장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과 미술사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20학번 문가은입니다. 우선 너무 좋은 강연 해주셔서 잘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도 앞 법과 비슷하게 신다혜 대표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제가 미술사학을 복수 전공하면서 이제 미술품 시장에 관련된 사업 모델을 구상해 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회 경험이 아직 없다 보니까 스타트업 씬에서 먼저 직무 경험을 쌓아보고 그렇게 비슷한 창업을 진행해야 할지, 아니면 좀 용기 있게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프로젝트를 시작해 나가도 될지,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께서 이제 창업하셨던 때로 돌아가신다면 만약에 씬에서 먼저 경험을 쌓아보고 싶으신지 아니면 이렇게 바로 도전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떨려가지고. 네. 저도 떨려요. 저도. 제가 진짜 질문하는 거 좋아하는데 질문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또 생각을 하면서 쉽지 않네요. 근데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면, 만약에 제가 돌아가면 저는 사실 조직 경험을 좀 2-3년 정도 해보고 창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여러 조직 한 2-3개 정도 규모별로 좀 돌아가면서 경험을 해봐서 그 안에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같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팀장님만큼 잘 정리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면 그 시스템을 잡는데 좀 도움이 더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시행착오를 좀 줄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서 그런 것을 할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대표가 그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경험을 같이 하는 공동 창업자가 있으면 됐거든요. 저는 사실 되게 시스테믹한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이고 사실 되게 합리적 사고보다는 항상 낙관적인 사고, 잘 되는 상상만 되게 잘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제 공동 창업자가 제 2분이 계시고 창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멤버인데,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사고와 로지컬 띵킹이라고 하는 거에 표본 같은 분이 계시거든요. 늘 저에게 안 되는 이유만 얘기해 주시는데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정리를 해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체계를 잡아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제가 권하고 싶은 건 조직 경험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나의 마음이 이미 울리는 아이템이 있어버린다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다른 강점을 가진 사람을 꼭 찾으셔서 함께 하시는 것도 생각보다 좋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현장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박세은 학생인데요. 저는 류지영 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선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해보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에 맞는 업무를 선택하자라는 말씀에 되게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다양한 경험을 쌓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라 생각하고 저도 그러한 도전들을 하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에 도전하며 지금 업무 환경을 배우는데 노력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의 현재 최대 큰 고민은 어떻게 더 좋은 업무 동료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영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동료란 무엇인지, 그리고 유지영 팀장님께서는 어떤 동료가 되고 싶은지 궁금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것부터가 정말 드문 좋은 동료의 자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아까 전에도 이제 류정아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 같이 하고 싶은 동료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 일이 안 될 이유가 사실은 99가지고 될 이유는 한 0.1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0.1개를 잘 살펴보고 발굴해내고 그걸로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향해서 가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최고의 동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요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제가 이직을 할 때 전 직장에서 동료 두 명이 이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두 분이 저를 따라서 같이 오셨어요, 저희 직장으로. 그랬을 때 저는 되게 든든함을 느꼈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2년 동안 밀착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합이 맞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가 직원들 모두가 다 나와 베스트인 동료가 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같이 가고 싶은 동료들이 반드시 생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직을 하시거나 뭐 이럴 때에도 따라가고 싶을 만큼,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고 싶을 만큼 믿는 그런 관계를 좀 더 만들어 갈 수 있는 동료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눠주셔서 이 시간들이 정말 알찼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세 분께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는 만족도 조사 작성을 해주시면은 출석과 참석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년 제5회 이화 스타트업 포럼 그래 이대로 스타트업 이대로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자 윤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